자, 오늘은 2024년 11월 수능 수학 기하 벡터 26번 문제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타원이 나왔는데요. 타원이 나왔으니까 이제 도형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은 문제가 의미하는 게 뭔지 개념을 좀 명확하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도형을 그래프를 이제 좌표에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보면은 기하 벡터 26번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자연수 n인데 2보다 크거나 같죠, 그렇죠? 직선 x는 n분의 1. 자, n에다가 이제 2, 3, 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n분의 1이니까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점점 이제 0에 수렴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 정도만 좀 감을 잡고. 자, 타원 C1은 2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C2는 2x제곱 플러스 2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이걸 이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타원과 만나는 제1사분면 위의 점. 자, 1사분면 위의 점이에요. 둘 다 양수가 되겠죠, 그렇죠? PQ가 x값 기준으로 보면은. 자, 타원 C1 위의 점 P에서의 접선의 x절편을 알파, x절편까지 나왔네요. 또 C2 위의 점 Q에서의 접선의 x절편을 베타, 베타를 할 때 그 알파 빼기 베타를 하게 되면은 6하고 15 사이에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올 때 모든 n의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자, 일단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게 그림을 일단 그려봐야지 이해가 돼요. 자, C1 한번 그려볼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타원의 패턴이 플러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1로 끝나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x제곱, y제곱 이런 형태로 나오고 는 1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타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쌍곡선이 되겠죠,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타원을 그리려면은 이런 패턴인지, 그렇죠? 자, 가로가 넓은지 또 세로가 넓은지 이런 패턴을 이제 한번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꼭지점이라고 해요, 그렇죠? 꼭지점. 그리고 꼭지점 사이의 간격이 이제 긴 쪽을 우리가 주축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사이에 초점이 들어갑니다. 초점이. 그러니까 긴 쪽에 초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긴 쪽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타원의 이제 기본적 성질을 알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a 제곱분의 x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y 제곱은 1. 이게 이제 타원의 일반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럼 이제 a가 만약에 b보다 더 크다 그러면은 a가 여기가 되는 거고요. b가 이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초점이 항상 큰 쪽에 있습니다. 큰 쪽에. 여기서 이제 a가 이제 b보다 크다고 봤을 때, 자, 여기서는 이제 a가 b보다 작을 때죠, 그렇죠? b 마이너스 b.
초점이 이쪽에 있어요.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그 계산할 때 식을 이제 다양한 형태로 외우게 되면 나중에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얘가 플러스였는지 마이너스였는지. 그래서 가장 큰 걸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초점을 구할 때는 C를 기준으로 뭐 우리가 식을 다시 정리하면 되겠지만 외우기 쉽게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게 뭡니까? 가장 큰 것을 제곱하면은 나머지 두 개를 제곱해서 더한 거하고 똑같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가 이제 가장 크기 때문에 A 제곱은 B 제곱 플러스 C 제곱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A가 가장 큰 거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거를 C 제곱을 C를 이제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A 제곱 빼기 B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는 보면은 식이 플러스로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타원이니 삼각선이니 뭐 다양한 그 우리가 그 도형들을 이제 공부하게 되면서 그 식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다 외우다 보면은 플러스였는지 마이너스였는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큰 것을 기준으로 식을 정리하면 좋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그래서 큰 거, 여기서 이제 A가 제일 크죠. 근데 여기서는 만약에 B가 더 큰 거니까 B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C 제곱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걸 기준으로 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자, 얘는 이제 y제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제곱분의 y제곱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이제 안 보이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a제곱이 2라는 거고 b제곱이 1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칸은 되도록이면은 크게 그림을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그림을 크게 그려야지 개념이 정확하게 잡히는 거니까. 자, a 제곱이 2니까 a는 루트 2가 되겠죠. 그렇죠? 루트 2. 루트 2는 1.414. 그렇죠? 1.414니까 1하고 2 사이에서 1.4 정도 찍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b는 이제 b제곱은 1제곱이니까 b는 1이죠. 그렇죠? 이렇게 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그림이 두 개가 이제 겹치면 조금 혼동될 수가 있으니까 C1하고 C2를 이제 따로따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이제 C1이죠, C1.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초점까지 만약에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초점까지 구하게 되면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2 빼기 1이죠. 그렇죠? C도 1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초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이제 얘는 C, 얘는 마이너스 C라고 했는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그 X축, Y축 좌우 대칭하고 봤을 때 이제 그렇다는 거고 얘를 C라고 했으면 얘는 이제 C 프라임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것도 마찬가지 C면 얘는 C 프라임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래프 이제 이렇게 그려졌는데 여기에
x는 n분의 1. 즉 이럴 경우에는요. 가장 처음 숫자가 2잖아요. 2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x 2분의 1이 되죠. x 2분의 1. 얘가 이제 2분의 1이라고 치면 이런 패턴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x는 2분의 1.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3, 4, 5, 6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이 이렇게 이제 점점 x는 0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이제 처음 하나만 이제 제대로 그려놓으면 그럼 여기가 이제 1사분면에서 만나고 또 4사분면에서 만나는데 1사분면에서 만나는 것을 P라고 하는 거예요. P. 그렇죠? P. 타원 C1의 점 P에서의 PQ라고 했죠. 여기 PQ. 1사분면 위의 점에서 만나는 게 C1은 P, C2는 Q. 그렇죠? P가 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접선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접선이 어쨌든 이런 패턴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패턴으로. 거기서 만나는 x절편을 알파라고 하자. 알파. 공교롭게도 1하고 좀 겹치는데 알파라고 하자. 그러면 하나 더 그려볼게요. x가 3분의 1일 때 3분의 1이니까 이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3분의 1. 3분의 1 때 만나는 점이 여기니까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접선이 3분의 1하고 2분의 1하고 조금 비교가 좀 잘 안 되죠.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얘가 점점 이쪽으로 x는 0쪽으로 점점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즉 알파가 점점 커지는 패턴이 되는 거죠. 알파가.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고 근데 그 x절편을 알파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물어보는 게 이거잖아요. 알파 빼기 베타 얼마냐? 알파 빼기 베타. 그럼 일단은 알파 값하고 베타 값을 구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알파하고 베타 값. 그래서 알파를 구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접선의 방정식에서 접선의 방정식 즉 이 p가 자 2분의 1로 봤을 때 이 p가 2분의 1이라고 봤을 때 이 y 값은 우리가 이제 굳이 구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물론 이제 여기다가 x 값 대신에 2분의 1 집어넣으면 y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y 값이 나오겠죠. 나오는데 n이 꼭 2만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 3도 집어넣어야 되고 4도 집어넣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다 계산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요거를 일단은 일반적인 그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즉 n분의 1이라고 그렇죠? n분의 1이라고 하고 y 값은 일단은 y1이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y 값은 여기서 의미가 없는 게 x절편만 갖고 비교하는 거죠. x절편하고만 비교하는 거니까 뭡니까? y는 0이 된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이 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구해요? 예를 들어서 P가 x1, y1이다 이렇게 이제 놓고 봤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공식이 있잖아요. a 제곱분의 x1 x 플러스 b 제곱분의 y1
y 그렇죠? 그리고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x1하고 y1을 집어넣으면은 식이 이제 나오는데 y절편이라는 것은 아니 x절편이라는 건 뭐예요? y가 0일 때잖아. y가 0 그렇죠? y가 0일 때니까 y가 0이면서 이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고. 없어져 버리죠. 그럼 우리가 이제 구하는 x절편은 어떻게 구해요? x는 자 a제곱하고 1하고 곱하면 a제곱이 되죠. 그리고 x1하고 x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쪽 무한국 넘어가면 나누게 되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2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자, 점을 일단 우리가 n분의 2라고 놨어요. 점 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2분의 자 n분의 1이죠. n분의 1. 자 이것도 편의상 그냥 x1으로 할게요. 편의상 x1 x 이렇게 되고 있죠. 그 다음에 y1 y 이렇게 그리고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말한 대로 y x절편만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y 값이 0이 된단 말이에요. 0이 되니까 x 2분의 x1 x는 1이 되고 그렇죠? 그럼 x는 x1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x1이 이제 n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자 n분의 1분의 2니까 결국은 2n이 되는 거죠. 그렇죠? 2n이 됩니다. 자, 즉 얘가 알파예요, 알파. 자, 그래서 알파를 2n으로 구해줬고요. 자, 베타도 이제 그런 패턴으로 이제 구하면 돼요. 베타도. 자, 일단 지워볼게요. 요거는. 자, 다음에 C2 한번 그려볼게요. C2. 자, C2는 자, x제곱에 2가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죠. 이런 패턴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좀 바꿔줘야 되는 거죠. 자, 2 곱하기 x제곱이라는 것은 결국엔 뭡니까? 2분의 x제곱을 2분의 1 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결국엔 이게 2x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즉, x제곱을 나누기 위해서 2분의 1 했다는 거죠. 이제 곱하기가 되니까 역수가 되는 거죠. 1분의 2. 그렇죠? 그래서 2x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얘를 이렇게 이제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2고 여기는 2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더 큰 거죠. 더 큰 거니까 이런 패턴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패턴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루트 2죠. 루트 2. 그렇죠? 루트 2.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2분의 1이라는 것은, 자, a 제곱이 결국은 2분의 1이라는 건데, 그러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자, 분모 유리화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죠. 자, 루트 2는 1.414니까 1.414를 2로 나누니까 한 0.7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0.7. 대략적으로 오늘 체크하면 되는 거니까 0.7 정도 찍고,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럭비공 모양으로.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래프가 전혀 다른 거죠. 시원하고 쉽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얘가 2분의 1 이렇게 해서 성분을 그었을 때 여기서 만나는 점을 우리가 Q라고 하는 거예요. Q. Q로 해서 성분을 이렇게 접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점점 0에 수렴하게 될 때 그 접선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이제 베타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베타 값도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든지 우리가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림으로 이해하면은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Q에서 이걸 모르니까 이것도 여기 이제 x2라고 할게요. 여기는 x1이라고 했으니까 y2 이렇게 이제 일단 적고, 접선의 방정식은 2분의 1 x1 x2 x, 그쵸? 그 다음에 2분의 y2 y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접선의 방정식이. 그럼 마찬가지로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아니 저기 그 x 절편이라는 것은 y가 0일 때니까 결국 남는 것은 2분의 1분의 x2 x가 됩니다. 는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x2 곱하기 x는 2분의 1 넘어가니까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럼 x는 x2분의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결국에 이게 뭡니까? 2x2분의 1이 되는 거죠. x제곱이라고 적었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해야 돼요. 2분의 1을 x제곱 x2로 나누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역수가 되니까 1분의 x제곱 x2니까 x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x2분의 1이 된다는 거. 이런 이제 것들은 이제 상식적인 부분들이니까 절대 이제 실수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바꾸는 과정들, 그런 거 이제 실수하면 안 되니까. 자, 그럼 여기서 문자들이 이제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거 자체가 이제 혼동되는 건데, 그림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하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n분의 1이잖아요. 그죠? x2라는 게. 그럼 여기다가 x2 대신에 n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n분의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반대로 2분의 n이 되는 거예요. 2분의 n. 1 나누기 n분의 2니까 1 곱하기 2분의 n이죠. 그래서 2분의 n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베타가 되는 거예요. 베타. 2분의 n.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좀 체크하면 되는데, 아, 이게 이런 거 아니구나. 그럼 알파가 2n이 나오고 베타가 2분의 n이 나오면 2n에서 2분의 n을 빼니까 뭡니까? 이 자체는 2분의 3n이 되는 거죠. 그렇죠? 2분의 3n이 결국 뭐예요? 2분의 3n이 6하고 15 사이에 있는 거니까, 자, n은 어떻게 돼요? 자, 여기다가 이제 3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6 곱하기 3분의 2. 3분의 2 역수 곱하니까 n은 2분의 3에는 이제 2분의 3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15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6하고 3하고 약분되니까 이게 4가 되고, 그렇죠? 3하고 15도 약분되니까 5, 10이 되는 거죠. 즉 n은 4하고 10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럼 4하고 10 사이에서 있으니까 개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이걸 다 더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개수. 그래서 n이 가질 수 있는 개수가 4에서 10 사이니까 10에서 4를 빼고 2를 더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7이 되는 거지.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때 다 했던 내용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n의 조건이 n의 조건이 10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는 표시가 있을 때는 일일이 뭐 세보면 알잖아요. 그죠? 4부터 세면 4, 5, 6, 7, 8, 9, 10 그죠? 7개가 나오죠. 그 7개가 나오는 원리가 10에서 4를 빼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하나를 더해줍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n이 자, 는이 하나만 있을 때, 즉 이쪽에 있든 이쪽에 있든 하나만 있을 때는 자, 4부터 9까지잖아요. 그렇죠? 4부터 9까지. 즉 10 빼기 4. 6개만 나와. 그냥 빼주면 돼요. 근데 n이 4하고 10 사이에 있을 때, 즉 는이 전혀 없을 때, 이럴 때는 10 빼기 4하고 또 빼기 2를 해줘야 돼요. 숫자가 작을 때는 직접 계산하면 이제 뭐 바로 알 수 있는데, 숫자가 이제 뭐 미지수가 나오거나 좀 범위가 넓거나 그럴 때는 이런 원리로 이제 푸셔야 돼요. 양쪽으로 는이 있을 때는 플러스 1을 더하고, 양쪽 에 는이 없을 때는 마이너스 1 한 번 더 빼주고, 그리고 한쪽에만 있을 때는 그냥 10에서 4 양쪽 끝값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인데 한번 좀 단순한 거지만 한번 체크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답이 7이 나온다는 거고,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림을 통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타원의 식을 보고 그림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큰 것을 기준으로 외워라. 큰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수학 공부하다 보면은 뭐 타원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식을 정리하고 C를 기준으로 많이 정리를 해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혼동이 옵니다. A제곱 빼기 B제곱인지 B제곱 빼기 A제곱인지 그걸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큰 거를 기준으로 식을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패턴들을 좀 잘 체크해 두시고요. 그림을 딱 그려서 피 찍고 피에서 졌던 그림은 여기가 알파겠구나, 여기가 베타겠구나, 이런 감각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 있잖아요. 그렇죠? 적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 A 제곱분의 x1
x b제곱분의 y1 y 이게 1이라는 거죠. 이제 y 값은 우리가 이제 구할 필요가 없었던 이유가 x절편만 지금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y는 이제 0이 되면서 얘가 이제 없어진단 말이에요, 전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x1 값만 알면은 x 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x1 값만 알면 x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패턴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사소한 거지만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런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시고 개수 세는 거, 그렇죠? 개수 세는 방법 이런 것들도 좀 잘 체크해 두시고 쉽지만은 실수하기 되게 쉬운 거예요. 기껏 구해놓고 40 구해놓고 6 다행히 여기 6이 없으니까 실수는 좀 많이 줄겠지만 만약에 1번이 6이야 2번이 7이야 그러면 1번에 답을 고를 사람들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시간을 충분히 두고 천천히 문제를 풀어나가면은 실수할 확률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이렇게 풀다 보면은 좀 초조해지게 됩니다. 긴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못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즉 이렇게 딱 구했는데 답은 6으로 체크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시간 그 안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항상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는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빨리 푸는 것도 실력이에요. 빨리 푸는 것도 빨리 계산하는 것도 실력, 빨리 푸는 것도 실력, 글자 빨리 쓰는 것도 실력이에요. 왜냐하면 다 시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대수롭지 않은 실력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전에서는 빨리 풀고 빨리 쓰고 빨리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엄연한 실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찍는 것도 그래서 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찍는 것도. 왜냐하면 사람이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찍는 것도 통밥이라고 그러죠. 그거 집중이 안 되면 못 찍어요. 답이 긴가민가 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무튼 정해진 시간 안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내일은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